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카카오톡까지 감시하면 이게 자유의 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국민께서 일상에서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그 카카오톡을 국가가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관계 철학과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국제 통계의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채팅 앱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디지털 독재의 갈림길,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 전쟁의 가장 민감한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은 그냥 채팅 앱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사실은 카카오톡이 더 이상 단순한 사적인 수다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께서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의 대화뿐 아니라 금융 인증 공공 서비스, 택시, 호출 쇼핑, 심지어 정치 토론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이미 카카오톡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적 통신망을 넘어서 국민과 기업, 국민과 정부를 잇는 실질적인 국가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멈추거나 신뢰를 잃으면 단지 대화창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관계망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로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톡은 하나의 앱이라는 객체가 아니라 수많은 관계가 엮여 있는 거대한 허브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대화, 시민과 행정기관의 민원 소비자와 기업의 거래 정치인과 지지자들의 소통이 모두 같은 플랫폼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고 누가 감시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 수준과 권력의 견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미 연방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즉 미국 연방정부의 FEA 관점에서 보면 통신과 정보 서비스는 단순한 IT 기술 요소가 아니라 정부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FEA는 성과 비즈니스 서비스 데이터 기술 등 참조 모델을 통해 연방정부 전체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통 언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안에 별도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프로파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 아키텍처는 디지털 인프라를 설계할 때 국가 안보와 공공 서비스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이런 수준의 국가 아키텍처 속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은 선진국 수준인데 자유와 인권은 후진국 수준이 되는 기이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나라는 왜 사적인 대화를 쉽게 들여다보지 않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과 국가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은 오로지 법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유엔과 주요 국제기구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여러 결의를 통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지는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보호되어야 하며 통신 감시는 법에 근거하고 필요 최소한이며 비례적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헌법 정신과 인권 기준을 보면 사적인 대화 영역에 대한 국가 지배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제가 무너질 때 항상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말의 자유와 사적인 대화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눈치 없이 두려움 없이 마음속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유지됩니다. 선진 자유국가들은 범죄 수사와 국가 안보를 위해 통신 감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영장주의 독립된 법원의 통제 감청 기관과 범위의 제한 감청 대상자와 무관한 정보의 폐기 원칙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 기관이 메신저 사업자에게 무제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합법성과
필요성, 그리고 비례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국가의 디지털 통신 거버넌스입니다. 반대로 말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는 사적인 대화가 사실상 공적인 감시망 안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언제든 대화 내용이 권력의 손에 들어가 처벌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진실한 의견보다는 안전한 말만 선택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제가 국민의 입과 마음을 억누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감시 문제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시험하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독재 국가는 어떻게 메신저를 장악하는가? 디지털 독재 국가는 대부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국가안보 테러 방지, 가짜뉴스 차단, 청소년 보호 등 겉으로 보기에는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워 메신저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버를 국내에 두게 하거나 암호화 키를 넘기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키워드와 인물에 대한 자동 검열 기능을 시스템에 심도록 압박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사적 대화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감시망 안에 포획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인터넷 자유를 평가하는 여러 국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에서 인터넷 자유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 중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머지 다수는 부분적 자유 또는 비자유 국가에서 검열과 감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디지털 독재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음 수수는 보통 정치적 반대자와 시민단체 언론인을 겨냥한 선별적 감시입니다. 디지털 독재 국가는 전체 국민을 한꺼번에 감시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소수의 목소리부터 조용히 추적하고 분석합니다. 누가 누구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 어떤 집회와 여론 형성에 관여하는지를 메신저 데이터를 통해 파악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 정보를 협박, 압박, 인질 삼기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표현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국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국제 통계들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관계 철학의 언어로 보면 디지털 독재는 권력이 국민과 국민 사이의 관계망 속으로 직접 침투하는 현상입니다. 원래 국가는 국민과 국민 사이에 자율적 관계를 존중하고 분쟁이 생길 때만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독재는 그 반대입니다. 권력이 메신저와 SNS 그리고 검색 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적 관계망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개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체제의 본질이 변해버리는 위험한 전환입니다. 한국의 카톡 감시 논쟁, 국제 기준에서 보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 대한 감시와 검열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수사 편의를 위해 메신저 자료 제출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메신저를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대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사적 대화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권력이 싫어하는 목소리부터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이 논쟁이 감정과 진영 싸움으로 흐르면서 정작 어떤 원칙과 아키텍처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비교 지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위치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 국제기관의 인터넷 자유 평가에서 한국은 기술 인프라와 보급률에서는 상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비례성 측면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에 대한 OECD 평가에서도 한국이 기술과 인프라에서는 선두이지만 데이터 거버넌스와 투명성, 시민 참여 측면에서는 선진 베스트 프랙티스와의 간극이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단지 국제기관의 평판 문제를 넘어 우리 체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국민께서 나는 범죄자가 아니니 상관없다. 내 카톡 좀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겠느냐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국제 통계가 보여주듯이 온라인 표현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일이 전 세계에서 이미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내일은 우리 아이 세대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무관심과 피로는 결국 권력의 오남용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관계 철학으로 본 카톡 감시,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구조입니까? 관계 철학은 세상을 객체가 아니라 관계로 바라봅니다. 카카오톡을 둘러싼 문제도 앱 하나를 감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메신저 감시는 본질적으로 시민과 국가 기업과 국가 시민과 기업 사이의 힘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메신저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시민은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기업은 국가와 시민 사이에서 곤란한 위치에 놓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 연방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루기 위해 성과 참조 모델 비즈니스, 참조 모델 서비스, 구성 요소, 참조 모델 데이터, 참조 모델 기술, 참조 모델과 함께 보안과 프라이버시 프로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각 정보 시스템이 어떤 개인 정보를 다루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통제 장치를 둬야 하는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분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보를 쉽게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정보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거버넌스의 방향입니다. 우리도 메신저 감시를 논의할 때 수사 편의가 아니라 이런 아키텍처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관계 철학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설계는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가? 가장 약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카카오톡 감시가 강화되면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 고급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더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일상에서 불만 몇 마디를 나눈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다수가 온라인 표현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결국 메신저 감시의 부담은 가장 약한 국민에게 집중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관계 철학이 카카오톡 감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쟁점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로 보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열린 디지털 정부와 신뢰받는 알고리즘을 요구합니다. OECD의 디지털 정부 정책 프레임워크와 인공지능 원칙은 디지털 정부가 데이터 기반 정부와 플랫폼 정부로 발전하더라도 개방성과 시민 중심성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픈 바이 디폴트 원칙은 정부가 데이터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과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메신저 데이터를 요구하는지, 어떤 위험 평가를 했는지, 어떤 통제를 두었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더 많은 감시가 아니라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ECD 인공지능 원칙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설명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메신저 감시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 정부가 필요해서 그렇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카카오톡 검열과 감시가 있다면 그 법적 근거 기준 책임 주체 구제 절차를 국민께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신뢰받는 디지털 거버넌스입니다. 세계은행과 IMF, OECD는 디지털 정부와 전자정부를 평가할 때 이제 단순한 전자화 수준이 아니라 투명성과 시민 참여, 인권 보호 수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선도국이 되려면 카카오톡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인프라에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디지털 자유의 최소선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까지 감시하면 이게 자유나라일까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의 최소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 최소선이 바로 영장과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제한적 감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명분도 국민의 사적인 대화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는 백도어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안보와 범죄 예방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은 항상 최소한으로 좁혀지고 철저히 감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엔과 OECD가 제시하는 국제인권 기준과 디지털 거버넌스 베스트 프랙티스의 공통된 방향입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메신저 감시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호한 행정 지침이나 관행이 아니라 국민께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통신 감청과 디지털 감시에 대한 독립감독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이 참여하여 권력기관의 오남용을 상시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 기업도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 규범과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종단 간 암호화, 로그 최소화 투명성 보고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넷째, 미 연방정부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처럼 우리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핵심 요소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국민이 되면 권력은 언제든 우리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자유를 조금씩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국민 관계의 설계를 이해하고 체제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국민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감시 문제는 정치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손주 세대가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외면하면 내일은 자녀 세대가 훨씬 더 좁은 디지털 감옥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객체가 아니라 관계를 보는 눈으로 국제 통계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함께 참고하면서 디지털 자유의 최소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